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영종도 브리핑 김광덕입니다.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이 금방 가네요. 네. 진짜 뭐 1년이 금방 가요. 아, 그러네요. 1년이 금방 네, 가네요. 연말연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네. 그거 보면 12월 달에 되면 또 올해 또 정리해야 될 계획도 세워야겠네요. 우리가 3월부터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하는데 아니요. 1월 아니었나요? 3월 이렇게 세워. 그걸 찾아보는 걸로 하고. 네. 정찬규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신철 씨, 김혜경 씨도요. 네. 네. 우리 또 영종도 아버지 시청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영종도 이야기 소식, 중요한 소식 짚어서 드릴 영종도 브리핑 정찬교 기자님. 네. 그 제2공항철도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 여권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고 박남춘 시정부가 중앙 정부에다가 이걸 하자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철도가 생기면 이제 또 공항권역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 하늘도시에 몇 개 역사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 남부 지역으로 서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이제 KTX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수인선 그쪽 그 하인천역 있는 데서 예. 넘어와 가지고 예. 이제 그 공항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영종도는 이쪽에 제3연육교 예정지 있는 그쪽으로 가나요? 그쪽이 아니고 최단거리 쪽으로. 최단거리 쪽으로 그럼 전혀 계획이 없던 나온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구읍배터 주변에 네. 공항철도 그 제2공항철도 부지가 지나가는 선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네. 바다로 오는 거죠? 그거는 바다 해저 터널 개념은 아니고. 아니에요? 예. 그 지금 영종대교를 보면 복층으로 돼서 아래층에 철도가 있고 양쪽에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철도 기능 위주로 우리 한강철교라든가 뭐 이런 개념으로 아마 그 통과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제2공항철도보다 먼저 되는 게 그 이제 제3연역도 이야기죠. 지금 전에 그 영종도 설명회가 있었고 이번에 서구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서구 설명회에서 내년 8월 정도까지 실시 계획이 완료가 되고 연내에 착공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일단 얘기가 나왔는데 언론에서는 내년에 착공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전이 있는 그 표현이다. 착공 얘기를 한 20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방송에서. 또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또 내년 민감한 선거죠? 이슈가 되는 거죠. 꼭 이해가 갑니다. 착공은 해야지. 아이고야. 그런데 이제 설계에 참여했던 팀들은 연약 지반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절대 공개 5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박 시장은 시민들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착공 시기를 좀 앞당기는 거는 좀 해보자 이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판결문을 보니까 운소동의 그 자매가 보이스피싱을 주도하는 이제 이런 사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가 아니라 주도요. 보이스피싱을 주도한 젊은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죠. 운소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종도가 지금까지는 좀 조용했는데 사건 사고로부터 상당히 좀 지금까지는 안전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범죄 없는 마을 뭐 경찰에서는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뭐 보이스피싱에 그 주도한 그런 자매가 판결문을 보면서 이렇게 등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운소동도 조금 이제 좀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제2공항철도는 원래 이렇게 막 구색가축기처럼 들어갔다 또는 뭐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했었는데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서 그렇죠. 추진할 가능성이 생기는 여야가 동시에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시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아주 높아졌어요?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게 우선 목표인데 반영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제가 잘 몰라서 아직도 몰랐으니까 구읍배트에서 인천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하인천역이면은 네, 하인천. 지금 이제 LH가 설명한 걸 보면 하늘 도시에 몇 개 정거장이 온다. 네. 그러려면 그 코스가 결국 구읍배터 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천역과 구읍배터 그다음에 하늘 도시를 거쳐서 공항으로 가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예. 인천, 이제 동인천이나 이쪽 있는 네. 분들이 네. 공항에 오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네요. 남부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남부에 있는 지방 도시에서 올라오기도 편해지고요. 서울을 굳이 통과하지 않아도 바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많이 전략이 되는 그런 것이죠. 이런 논의가 사실은 네. 그 MRG라고 그래서 손실보전금을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인천대교는 3년 전부터 이미 손실보전금을 받지 않고 있다. 그만큼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영종대교는 내년에 손실보조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기간이 경과가 돼서 정부 입장에서도 명분도 있고. 그런 이제 일반 도로화 시키겠다. 요금 면에서 요금이 좀 싸질 가능성도 있고 또 협의에 따라서는 요금을 싸진 대신에 인천대교 같은 경우 조금 그 위탁 기간을 좀 길게 잡아주는 경우 주민들은 큰 부담 없이 좀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더 나아가보면 제3 면역교를 인천대교를 만들었던 팀들이 직접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더 뭐 요금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민자도로 통행료를 그 뭐 인하하고 그 이런다는 뉴스가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전국적인 얘기인가요? 그렇죠. 영종도에 대한 영종도를 포함한 전국. 영종도를 포함한 전국. 정부가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서 일반 도로 수준의 요금 정책을 이제 새 정책으로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영종도도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원래는 그냥 무료로 다녔어야 되죠. 그렇죠. 아직도 무료 들어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현안입니다. 의지가 그 정부 안에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무료로 해도 충분할 만큼 세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영종도가 자꾸 살기 좋아지네요. 교통까지 많이 확충되고 아주 주목받는 도시가 되겠는데요, 저희. 주목받는 도시로 이미 주목을 받고 있지 않아요? 네. 그 얘기 어제 그 전소에 국밥집을 갔더니 이천수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왜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봤어요? 이천수 선수가 영종 그 전소에 있는 자이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들도 지금 한 명, 두 명 영종도로 지금 이제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종도 브리핑 우리 영종도 정기자 좋은 얘기. 브리핑이에요. 영종도 브리핑 정창교 기자. 아까 말하려고 아까 처음에 영종도 브리핑이라고 정기자 브리핑 우리 대표 이름 갔어요. 영종도 브리핑 정창규 기자님 그랬는데 정기자 브리핑이에요. 우리 프로그램이 영종도 브리핑이고 정기자 브리핑이지. 뭐 다 잘라내기 어떻게 욕이라도 한번 할까요? 어차피 이거 잘라낼 거야. 네, 정기자 브리핑 정창규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죠. 영화 이야기. 이번 영화 이야기 또 신철 씨 부탁해요. 네. Je savais pas que vous étiez aussi proche avec ta sœur. Non mais ouais, on est très proches, même si on se voit pas assez selon elle, mais... À lui l'avoir jeune, Amanda. Ça doit être quelque chose, hein, d'élever sa gamine comme ça, seule. Comment c'est possible, une chose pareille? Qu'est-ce qu'il y a? Je veux voir maman. Elle est où la brosse à dents de maman? T'es pas chez toi ici. C'est pas toi qui décide pour les brosses. Amanda, elle a besoin de toi. Parfois j'ai l'impression que c'est plus elle qui est là pour moi. Tu penses qu'on va réussir à se supporter? Tous les jours? Tous les jours. 푸띠 아만드라는 이제 프랑스 영화고요. 이거 원래 개봉은 프랑스에서는 작년에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6월에 했는데 흥행은 좀 별로 안 된 영화이고 이 영화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제 일단 프랑스 파리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조카를 잘 몰라요.
이제 삼촌이 이제 24살인데 다비트라는 삼촌이 있고 엄마랑 살아요. 7살짜리 아만다의 얘기인데 이 삼촌은 민박 알바와 정원 관리 이 두 가지가 이제 알바이기도 하고 직업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삶인데 엄마가 이제 보모에게 아만다를 맡기고 이제 친구를 만나러 공원에 갔는데 별 뭐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보모 언니 공부 방해 말을 하고 얘기하면서 갔는데 테러가 일어나고 엄마가 죽죠. 엄마가 죽고 그래서 7살짜리 아만다를 삼촌 다비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거예요. 맡게 돼서 이렇게 내용만 보면 되게 이게 지금 상황이 슬프고 막 이런데 영화의 분위기가 그렇진 않아요. 이게 왜 그렇지 않은지도 이따 좀 같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만다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프랑스 영화의 강점이 이런 건데 참 자연스럽죠. 억지로 막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7살짜리 아이는 물론 엄마의 죽음과 부재가 슬프지만 또 갑자기 또 이제 토끼 안고 뭐 이렇게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삼촌한테 고모 할머니네 집 가기 싫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 돌변해서 이제 자기가 먼저 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분히 아이적인 모습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뭐 이런 것도 뭐 좋았던 영화인데 이제 여기서 삼촌이 이제 그 연기를 되게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뭐 뱅상 라코스테라는 이제 젊은 그 영화 배우인데 이제 보신 분들 이것도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제 이렇게 좋아했던 애인이 있는데 이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애인인데 애인은 떠나고 애인이 떠나간 그 민박 그 자리를 새로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역에 나갔다가 갑자기 울죠. 네, 갑자기 펑펑 되게 울어요. 인상적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가. 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혹시 내가 맡아야 될 책임이 너무 많아서 물어본 적 있어요? 저는 있거든요. 책임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울음이 올라올 때는 있어요. 네. 그런 게 되게 감정이. 이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찌그락뽀락 하지만 어쨌든 아만다와 이제 삶을 쭉 살아가고 그 와중에 옛날에 헤어진 다비드의 엄마, 그러니까 아만다의 할머니를 만날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관계 그래서 아만다에게는 삼촌이 있는 거고 삼촌에게는 뭐 이제 어머니가 또 있는 뭐 이런 관계를 이제 잔잔하게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만 하면 사실 이게 뭐 잔잔한 영화네 이 정도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뭐 사실 잔잔한 영화에도 맞는데 그럼 왜 이 영화는 이렇게 안정적이고 엄마의 죽음 그것도 이제 테러로 인한 엄마의 죽음인데 왜 이렇게 뭔가 좀 편안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배경이 집 아니면 다 공원이에요. 그 다음에 다 녹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 다비드의 직업은 민박 보살피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그리고 또 하나의 직업은 시 정원을 관리해요. 막 나무 가지를 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비드가 뭐 그렇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만다랑 관계를 잘 맺을 거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심어놓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공원이라는 걸 좀 잘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영화는 공원이 계속 나오고 공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계속 바뀌어요. 이를테면 엄마가 죽은 데가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원을 못 가요.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경찰이 오늘은 공원 오지 말아준다고 해요. 아만다가 막 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직 다비드가 아만다와의 관계 설정을 못한 때. 근데 공원도 못 가요. 공원이야말로 이제 어쨌든 누구에게 우리 누구에게 열린 공간이고 편안한 공간이었는데 거길 못 가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보면 이제 공원에 아만다랑 놀러 가고 공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심지어 자기가 친구한테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그걸 하는 장소 다 공원이에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엄마를 만나는 공간도 집이 아니고 공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엔딩 씬에서 다 끝나고 마지막에 보여주는 공간도 공원이에요. 어딘가에 모르는 공원. 엔딩이 뭐였죠? 엔딩이요? 엔딩이 뭐였냐고요? 끝나고 이제 그냥 뭐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뭐 하는 거야 아마 그러고 끝날 거예요. 아니 네. 저도 토요일 날 편안하게 보다 나니까 네. 편안하게 끝나던데. 네. 그래서 공원에 안 끝나시죠? 공원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이제 좀 더 임상적이고 이건 엄마가 죽은 것도 공원이고 심지어 어느 지방에 가서 애인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장소도 사실은 공원이에요. 잘 모르는. 네. 그 다음에 뭐
친구 앞에서 울던 곳, 엔딩씬 다 공원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자기의 직업이 공원에서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연대를 확인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영화를 우리 이런 힐링 영화라고 하잖아요. 힐링 영화를 하는데 약간 그런 면에서 잔잔하면서도 좀 그 부담 없이 그렇지만 뭐 느끼는 건 또 많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렇죠. 저는 공원에 집중하셨는데 저는 자전거에 집중이 됐어요. 제가 되게 책을 갖는 소품이기도 한데 이게 자동차보다 덜 빠르고 느리고 풍경에 적합하게 스며들 수 있는 소품이죠. 근데 다비드는 아니야 이름 다비드 맞나? 맞아요. 다비드는 계속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해요. 도로 한가운데를 가기도 하고 그 민박집에 들어올 여성과 만나는 것도 다 둘이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처음에 계속 이제 아직 마음을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아원도 알아보고 이럴 때는 아만다를 뒤에 태우고 가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엄마를 만나러 갈 때는 그 애기 이름 뭐죠? 아만다에게도 작은 자전거를 줘서 나란히 가죠. 저는 이게 자전거라는 소품이 계속 영화 전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느린 연대, 우정을 보여주는데 아주 적합한 소품이었다. 쌩 하고 달려가는 자동차보다 훨씬 이 풍경에 적합하게 어울리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자전거가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네. 저는 그 다비드라고 하는 주인공이 소위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 장면에서는 굉장히 밑바닥인데 이런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정말 핸섬 보이 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연기를 잘하는구나. 근데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중에서 테러. 이 테러가 우리 이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미. 이제 그런 점들. 특히 우리 공항 지역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빈번하게 이제 드나드는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에 뭐 난민센터 난민에 대해서 한때 이슈가 된 적이 있고 지금도 영국의 그 유학생이 저한테 메일을 계속 보내와요. 나는 영국에 살고 있는데 무슬림들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위험이 좀 한국인들이 자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난민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오는데 뭐 답장은 하지 않지만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가까이 와 있구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어린애가 성장하기 전 단계 결국 삼촌한테 갈 것인지 나이 많은 할머니 집에서 잘 것인지 그 선택을 물어보잖아요. 어른이 결정을 못 하니까 나 오늘 어디서 자야 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그 어린이들이 오히려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기자 브리핑 넘어갈라 말라 하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프랑스라는 사회가 전 프로파일로 어떤 사람한테 이제 뭐 보니까 위험 사회라요. 이게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근데 그건 이제 뭐 브리핑에서 할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남의 살도 먹으려고 하고 육고기 남의 살도 먹으려고 하고 왜 이렇게 남의 슬픔이나 남의 비극을 보려고 하는가. 그래서 막 울고 슬픈 영화 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심지어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 비극 얼마나 더 슬프고 얼마나 처절한지 누가 더 그런 걸 잘 만드는지 막 서로 경연해서 막 상중 막 이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근데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평론가들 얘기는 고대 그리스 비극을 막 해서 서로 경영한 거는 그 비극에서 막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안 된 너무나 슬픈 얘기를 막 하면 내가 막 울고 나면 그게 정화된다고 카타르시스 느낀다고 하죠. 그 정화라는 게 사실 뭐냐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될 일 여기에만 저 사람한테만 일어난 일을 저렇게 해서 슬픈 일로 다 보내버리면 나한테는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런 사실 제의예요, 제사 형식이.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 같이 신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하고 너무 황당하고 설명 안 되는 일이 많으니 요새는 그렇게 해서 비극 이렇게 했다 나는 저런 일 안 생기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 안에 다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힐링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진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도 이제 그냥 이렇게 슬픈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뭐 좀 잘 이렇게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걸 보여주는 게 그래서 이런 영화 힐링 영화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뭐 많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단편 영화 커퓨라는 단편 영화도 혹시 이 영화 못 보시게 되면 보시라고 한 것도 거의 압축적으로 20분 안에 다 있는데 다 있어요. 사실은 있을 건 다 있거든요. 구체적인 상황만 없지 내용의 줄거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있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각박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영종도에서 우리만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각박할 수도 있고 그런 슬픔이 있을지 하더라도 외국, 유럽,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거긴 더 심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더 심한.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소위 사회를 지탱하는 힘을 마당판의 탈춤으로 얘기를 할 때 탈춤 안에서 사대부들의 그 이 행악들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욕지거리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상황판 안에서 그래야 그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 옛날에도 있었네요. 예, 옛날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서민들이 풀 수 있는 장치로서 카타르시스의 형태로서의 어떤 문화예술이 계속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게 설명 안 되는 비극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나는 신한테 의지하면 돼 이렇게 하고 뭐 신이 나한테 노여한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설명 안 되는 비극이 너무 많으니까. 뭐 금방 얘기 들어보니까는 지금뿐 아니라 옛날 그럼 결국 동서고금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 우리가 얘기를 하는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도 네. 그 소위 러시아의 그 공산 그 세력이 완전 유럽을 장악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 오기 전에 미리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회주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공사를 막는 거거든요. 그 미리. 예, 그러면서 스웨덴이 실제로 성장했었던 거는 중립국으로서의 역할. 저쪽에 공산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과실도 따먹고 자본주의에서 온 과실도 따먹는 형태로 나라의 성장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혼돈의 역사들 속에서 특히 그런 어린이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자신의 상식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초록색 공원이 많이 나오고 자전거로 느리게 이동하고 지나친 우연과 오열 이런 게 없는 평안한 영화 정말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정말 저도 약간 절망스러웠던 게 정말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우리가 9월호는 다 그런 우리가 이슈들을 브랜딩하고 그러는데 주인공이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테러가 딱 나니까 자기가 자전거를 어디다 둔지도 몰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자전거도 없어진 이 상황. 이런 불운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소녀에 대해서 만약에 삼촌이 그 양육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고아원으로 보낼 거냐? 사회적 돌봄할 거냐? 요즘 이슈는 사실은 이제 그 가정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뭐 계모나 계부들이 말썽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느니 차라리 사회적 돌봄을 통해서 엄마 아빠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낫다. 뿌띠 아만다 프랑스 영화이고요. 네, 뿌띠 아만다 유튜브에서 검색해도 나오고 어디 그 올레 TV에도 올레 TV에도 있다고 합니다.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길게 이야기하면서 흥분했던 이 느낌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신철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소식은 우리 영종도 생활 정보. 네. 예, 영종도 생활문화 정보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걸 딱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공유형 퀵보드 또 앱으로 호출하는 공유형 셔틀버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드디어 우리 동네에도 올 것이 왔다. 이제 서울에 가끔 가보면 따르릉을 되게 자연스럽게 공유 자전거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 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아이무드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전동 퀵보드를 사용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 또 정류장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셔틀버스를 호출할 수 있는 두 가지 서비스예요.
와, 지금 운서동에 벌써 4군데 전동 킥보드가 설치됐다고 하는데 보셨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해서 그게 가능해요? 글쎄요, 너무 지금 그 도로에 보면 네. 자동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킥보드가 다니고 있어요. 한 줄만 가는 게 아니라 2줄, 3줄로 이렇게. 근데 정말 걱정스러운 거는 킥보드 위험해요. 밤에 보면 반짝반짝하면서 아, 그게 자전거보다 간지나가지고 지금 젊은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바퀴가 작고 그래서 그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고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하면 안 되죠.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네. 운전면허가 없으면 원동기 면허라도 있어야 빌릴 수 있습니다. 아, 운동기면. 그다음에 헬멧도 같이 있어요. 네. 헬멧 없이 쓰면 안 되죠. 헬멧은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있던데. 거기 있어요? 네, 같이 있던 거. 뭐 공항중학교 앞에도 있고 풍림 단지 나가는 네, 데도 네, 있긴 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근데 KT 앞에도 있고. 많이 비어 있긴 해요. 벌써 네.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용 방법은요? 그 무료일 거 아니에요? 무료인가요? 네, 지금. 신청을 선착순으로 일단 해서 하는 거고요. 네. 12월부터 이제 버스도 예를 들어서 한국문화센터 가는 뭐 어떤 버스도 없잖아요. 거기 네. 다니는 그 버스 외에는 만약에 거기에 가고자 한다 하면 이 버스를 콜을 해가지고 1,350원인가요? 그 정도 비용을 내면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러도? 한 사람이 불러도 되고 여러 명이 불러도 되고. 앱으로 호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앱에서 아직 발견을 못했거든요. 네, 어떤 그게 앱이죠? 서비스가 이제 그 12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저번에 시사이드 파크에서 한번 실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버스는 아무래도 킥보드보다는 조금 더 그 노하우가 좀 필요한 영역이어서 12월 1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영종도에 그동안 교통이 불편한 아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여전히 우리 도로 포장도 안 된 곳도 허다히 많고 정말 공항으로 연결되는 직결도로도 없고 지금까지는 서울 중심의 그런 패턴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그 새로운 4차 산업 그 교통혁명이 영종도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이게 국토부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발상이나 그러니까 추진을 4차 산업이에요. 누가 했냐가 참 궁금해졌는데 네. 청년 사업 지원 선정된 걸 지원하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시범 사업. 시범 사업 형태인데 이게 정부도 관여가 돼 있고 인천시도 관여가 돼 있고 영종도라고 하는 이제 교통 불모지의 그런 이제 그 대안으로서 하는데 적어도 시사이드 파크나 하늘문화센터 가는 어떤 그 새로운 수단이 하나 생겼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반가운 현상이고 또 실제로 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그 젊은 이들이 도로에 똑같이 자동차와 같이 행렬을 이뤄서 다니는 이 풍경이 예전에 없던 풍경이죠.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이게 정말 안전하게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안전사고가 나거나 도난이 많거나 하면 이 시범 사업이 그래서요. 백지화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시행착오나 이런 이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나가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뿐인데요. 셔틀버스가 그러면 아까 1,450원 내고 이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택시 타고 공항 가려고 여행객들 그런 사람들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이제 큰 짐들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신청한 순서대로 갈 수도 있고. 기존에 콜밴이나 거기 택시들하고 좀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시행 과정에서의 그런 이제 잡음들을 또 어떻게 최소화하고 교통 소외 지역 위주로 예를 들어서 수단이 있는 곳은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빼고 뭐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정말 거기를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먼저 폐차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좀. 근데 진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일단 퀵보드는 사용할 수 있어서 조금 기본적으로 운전 실력이 기본적으로 신호등을 읽을 줄 아는 정도는 돼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가끔씩 술을 먹고 대리 아저씨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 꼭 킥보드 타고 오시더라고. 아, 많이 타시는구나. 그걸 딱 타고 오셔가지고 딱 접어서 넣고 놓는 거죠. 어쨌든 신문 기사에 보면 내년부터는 노인이나 어린이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 자전거도 배치해 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 어제 이 소식을 발견을 하고서 너무 당황해서 오늘 정 기자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북스타트 사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올 봄부터 인천시 10개 공공도서관이 함께 참여해서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35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그림책이 든 책꾸러미도 주고 단계별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동네 영종도서관과 하늘도서관도 둘 다 잘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11월까지 운영 중인데 제가 이 소식을 봄에 알려드리지 않아서 마지막 한 달이라도 35개월 미만의 아기들이 있는 집은 산보삼아 이제 바깥 놀이터도 이제 춥고 하니까 도서관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종도서관에서는 금요 북스타트 데이라고 해서 금요일 11시부터 3시까지 긴 시간이네요. 이게 3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요. 하늘도서관은 매주 수요일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그때 이제 운영을 하니까요. 시간 수요일, 금요일 둘이 가까운 도서관에 참여해서 아기랑 첫 북스타트 놀이를 시작해. 23시, 3시 아니고 23시. 내가 1시라고 안 했어? 3시간.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이네요. 제가 그렇게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 알려드릴게요. 우리 영종도가 갯벌로 유명하죠. 영종도 주변의 갯벌이 이제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는 지역으로 그 북한하고 합해서 전 갯벌 면적의 26%를 차지한대요. 이번에 이제 제가 찾아본 건데 전국. 네, 남북한 갯벌 면적의 26%를 이 한강, 임진강, 예성강을 만나는 영종도 주변이 이쪽이래요. 매립 전혀, 매립 후요. 지금 현재 네. 매립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넓어요. 엄청 매립 안 했으면 한 30% 이상이었을 건데. 그랬겠네요. 진짜. 그죠? 그래서 총 이게 1,5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1제곱킬로미터의 갯벌을 제공하는 생태적 가치가 연간 63억 원이래요.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니까 갑자기 더 소중해지죠. 그래서 뭐 여기 전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 저어새도 찾아오고 해양 쓰레기나 갯벌 매립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죠. 우리는 정 기자님 브리핑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어떻게 뭘 건설하자 얘기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인천녹색연합이 주관을 한 갯벌 철새 사진 공모전이에요. 영종도 갯벌 사진도 되고 영종도 갯벌을 찾아오는 철새를 주제로 누구나 응모 가능하고요. 11월 24일까지 인천녹색연합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서와 작품 사진을 응모하시면 총 상금은 2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총 10점을 선정한다고 해요. 1차 전문가 심사하고 2차에는 시민이 직접 심사하는 시기도 있어요. 인천시청에서요. 그래서 뭐 인천녹색연합이 이런 일을 하는 우리 갯벌의 생태 가치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같이 우리가 여기 영종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좀 참여해서 좋은 사진, 좋은 효과 이제 같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요거 중요한 거 다시 짚고 가자고요. 네. 영종도 갯벌이나 갯벌을 찾아오는 철새를 주제로 한 사진을 11월 24일까지 네, 인천녹색연합 홈페이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포스터 보내드릴게요. 그거 올려서 보시면 되고 단 새 둥지나 아직 날지 못한 어린 새를 찍은 사진은 가차없이 폐기된다. 왜 그런 거예요? 아프게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용히 애기 있을 때 그걸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잊지 않고 그런 것 괴롭히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사진으로 발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열심히 돌아다녀서 작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11월에는 거의 사업들이 많이 끝나서 제가 사진 소식들이 많이 없었는데 하나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전국노래자랑이 얼마 전에 10월 13일경인가 우리 동네 와서 찍고 가셨잖아요. 함께 줍쇼라는 프로그램도 그 주변에 찍었어요. 이 편한 세상 2차에서. 근데 그거는 곧 방송이 됐는데 전국노래자랑은 도대체 언제 되는 건가 많이 물으셔서 막 찾아봤어요. 궁금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 게 공항중학교 학생회장에 나와가지고 인기상을 받았대요. 공항중학교 학생회장이 되게 유쾌하고 그런 리더십 있는 친구인데 친구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아주 인기를 끌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2월 15일 일요일 KBS 1TV 낮 12시 10분이랍니다. 이렇게 12월 15일이요?
15일. 네. 왜 이렇게 2달 전부터 촬영을 하냐면 송혜 선생님이 건강에 안 좋으실 수 있어서 미리 충분히 미리 찍어 놓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가을 옷 입은 분들을 겨울에 좀 추우시네요. 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버벅버벅거리면서 오늘 김혜경 전해드렸습니다. 영국 노래자랑이 보니까 엄청난 그 예선전에 엄청난 사람들이 왔고 그 중에 뽑힌 사람들 한 50명 정도에 우리 이제 그 파리아라고 하는 그 뽑혔어요. 뽑혔고 또 그 인도네시아 우리 또 안나 씨도 뽑혔는데 아니죠 그 노사라고 하는 분도 뽑혔는데 결국 결승에는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공항중학교 그 팀이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그래요. 아주 그 대상은 누가 받았어요? 그건 본방송으로 12월 15일. 네. 낮 12시 10분. 난 12시 10분. 네. 궁금하신 거 맞죠? 제가 맞아. 김혜경 씨 감사합니다. 네. 갈수록 영종도 생활문화 소식도 재미있게 이어갑니다. 네, 2019년 11월 영종도 브리핑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보려고 많이 노력은 했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생생한 생활 이야기, 영종도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탄탄하게 준비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희 씨, 네. 김선희 씨가 여기 1인 출판사를 연 뒤에 그 콘텐츠가 대박이 나가지고 가장 많은 양의 수주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다가 과로해서 약간 과로해서 오늘까지 못 나왔는데 다음 달에는 낭낭한 목소리 들려주길 바라면서. 며칠 전에요. 재판 인쇄 들어가서 택배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 일하느라고 아마 고됐나 봐요. 이게 뭐지 했더니 다 팔리고 또 했대요. 네, 물건 들어줄 남자가 필요한 거네요. 네. 정 기자님 믿음직합니다. 자를 건 자르고. 오늘 영종도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